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의 강동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강의하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상황들이 너무 어렵고 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라도 비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마 북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전공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신데 그래도 우리가 이 북한 문제를 빼놓고 또 통일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시대를 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강의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분들께서 한 분 한 분씩 이 강의를 진행해 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통일 북한 강의를 통해서 북한을 또 알아가고 여러분들 전공이 어떤 전공이든 그 전공을 통해서 북한과 연계 지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주로 북한의 한류 현상에 대해서 사회문화 쪽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한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 남조선 날라리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인데요. 외부 정보의 북한 유입에 따른 미시적 변화가 북한 사회와 체제라는 거시적 변화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북한 내 한류 현상,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 체류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촉 실태와 또 최근 북중 국경에서 북한을 촬영한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목차인데요. 남북한의 문화적 분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북한 내 한류 배경 및 시청 형태, 그리고 남한 영상물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고 북한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마 남한 영상물 시청과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내 한류와 또 체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단의 현실이죠. 문화적 분단입니다. 분단 70년의 세월 동안 남북한은 굉장히 많은 면에서 이질감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사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효리죠. 한국에서 당대의 탑스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최근에도 굉장히 여러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효리와 함께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 사람. 네. 아마 북한의 연예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북한 사람인데 바로 조명혜라는 가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중국에서 광고를 찍었습니다. 바로 삼성의 애니콜이라는 전화기인데 이 애니콜은 삼성 핸드폰 중에서 가로본능이라는 전화기가 있었어요. DMB를 처음으로 볼 수 있었던 전화기였는데 바로 그 광고를 중국에서 두 사람이 촬영을 했죠. 그런데 이 조명혜가 이효리를 보고 제일 처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조선 여성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죠.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두 사람이 지금 굉장히 외형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헤어스타일이나 또 입고 있는 옷이나 그런 걸 보면 문화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가 탈북민이라고 이야기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국내에 와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문화적인 차이를 꼽습니다. 또 남한 출신 사람들이 본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를 꼽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남북한이 분단 7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많이 또 차이를 벌이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본 적 있으십니까? 30% 이상의 시청률을 자랑할 만큼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 속에 나왔던 북한의 모습이 굉장히 고증이 잘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삶과 거의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북한 군인의 모습이 굉장히 미화되거나 또 그런 비판도 많이 받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최근에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단서가 된 드라마였습니다. 자, 이 태영호 공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죠.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가 영화 국제시장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라는 걸
제가 인터뷰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개인적으로 뵀을 때 영화 태백산맥을 본인이 북한에 있을 때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 태백산맥 DVD를 다시 구해서 여러 번 또 본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북한에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또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과연 북한에서 어떻게 한류를 보고 있고, 또 주민들이 어떻게 남한의 영상물을 시청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며의 상황인데, 남한 영상물이 북한에 유입된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시기 구분인데요. 1990년대 초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소련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권 국가로부터의 원조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 말 소련의 붕괴, 또 90년대 초 독일의 통일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사회주의권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생활했던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몇 년 지나서 1994년이 되면 김일성이 사망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의 사망 소식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정치 사상에 대한 신념이 하나에 무너지는 그런 정신적인 혼란까지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정신적인 붕괴로 판단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1995, 96, 97년에 이르게 되면 고난의 행군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 3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의 사람이 아사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고난의 행군 시기인데, 최악의 자연재해가 겹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배급제가 붕괴됐고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조금은 이완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인간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물질적인 거, 사람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또 정신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뭐 우리가 먹는 것만 가지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1990년대부터 조금씩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물질과 정신적인 붕괴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95, 96, 97년 이 3년의 고난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국경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중 국경에서 군인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강을 건너기 시작을 하면서 그 강에 유입되는 경계가 조금씩 풀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뭐 그것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앉아서 굶어 죽느냐 또는 뭐 강을 건너다 죽느냐 똑같다 보니까 결국은 강을 건너는 걸 선택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중국에 나온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중국에 나온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식량을 구해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서 외부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북한 주민들이 철저한 폐쇄된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볼 수 있는 전혀 근거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중국에 나와서 조금씩 외부 세계를 보게 됐고, 거기에서 식량이라든지 또 남한의 이 물자들을 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북한의 남한의 물건들이 전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가 바로 북한의 지명들을 표시를 해놨는데 빨간색 점들이 찍혀 있죠. 이 점들이 바로 북한에서 한 번이라도 남한의 영상물을 봤다라고 증언을 한 지역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탈북민의 증언들이나 또는 중국에서 만났던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질문들을 했죠. 북한에 있을 때 남한 영상물을 봤느냐? 봤다 하면 이렇게 점을 표시해 간 겁니다. 아무래도 탈북민들의 주 탈북지가 또는 살았던 지역들이 함경북도가 많다 보니까 무산, 해령, 온성, 경원 이쪽 지역은 점들이 더 많아서 이 빨간색이 굉장히 크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조사를 한 수가 더 많아진다면 북한 지역의 지명에 더 많은 점들을 찍을 수가 있었겠죠. 어쨌든 이 지도가 의미하는 것은
북한 지역 전체에 걸쳐서, 즉 이 북중 국경 지역뿐만 아니고 이 북한 지역 전체에 걸쳐서 다 빨간색 점들을 찍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북한 내부에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건 중국에서 제가 촬영한 텔레비전 화면입니다. YBTV는 연변 TV를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 연변이라고 얘기하는 그 연길 지역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이게 그 북한과 중국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텔레비전 송출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 NTSC 방식 또 PAL 방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중국에서는 그 두 가지 방식을 다 볼 수 있는 텔레비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NTSC와 PAL, PAL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남한 방송을 수신하거나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또 이런 게 있죠. 한국 위성 IPTV라는 건데 이건 전단지를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건데 이게 굉장히 뭐 가격이 쌉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왜 IPTV를 달면 뭐 보고 싶은 채널을 그 가격에 따라서 요금에 따라서 볼 수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중국 그 변방 지역에 한국 위성 IPTV를 달면 한국 생방송을 무려 130개를 볼 수가 있다고 그러고 중국 방송은 800여 개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한 달에 요금을 내고 지불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연길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그 둥그런 접시를 달아놓은 집들이 많은데 대부분 한국 위성 IPTV를 달아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뭐 중국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에는 북한에서 나온 북한 주민들이 있어요. 이게 그 사사 방문자이거나 또는 그 우리가 보통 무역상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단동이나 연길이나 훈춘 지역에 가보면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탈북민들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중국에 있는 친지 방문을 왔거나 아니면 그 무역상을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 한국 방송을 또 직접 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방송들이 직접 그 수신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북중 국경이 워낙 가깝다 보니까 안테나를 잘 맞추면 또 중국 방송이 수신이 되기도 한다라고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탈북민의 증언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같이 장사하는 동료의 언니네 집이 함흥이었는데 거기서 남한 드라마를 봤죠. 뭘 봤냐면 겨울 연가를 본 겁니다. 너무 재밌어서 3일 연속을 잠도 자지 않고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드라마 특징이 있죠. 뭘까요? 네, 바로 다음 편을 기다리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가장 재밌을 때 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뭐 주말 드라마 또 그 이렇게 시리즈로 보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다음 편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그 다음 편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에서 기다렸다라고 증언들을 하고 있고요. 자, 남한 영상물 시장 형태를 보면 제가 지역 간 유통과 대인 간 유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먼저 지역 간 유통은 그 주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고성, 강원도 고성이 북한에도 고성 지역이 고성이라는 지명을 쓰는 곳이 있는데 이 고성 지역은 남한과 휴전선을 접하다 보니까 남한 방송이 그대로 수신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테나를 잘 맞추면 남한 방송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도 그 70년대의 기억을 되듬어 보면 뭐 북한의 라디오나 이런 방송들을 안테나만 잘 맞추면 또 남한에서도 수신이 가능했던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등록된 텔레비전 외에 별도의 텔레비전을 구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북한에서는 텔레비전을 구입을 하면 우리로 치면 경찰서에 가서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등록을 하면 그 채널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나의 채널만 보도록 이렇게 봉인지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그 봉인지가 떼어져 있으면 나중에 단속이 나왔을 때 그거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등록된 텔레비전 외에 등록하지 않는 별도의 텔레비전을 구입을 해서 또 그걸 가지고 남한의 영상물을 봤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장사를 하러 가거나 친지 방문 시에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지역 간 유통이 되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대인 간 유통이죠. 이거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적 연결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CD나 DVD, 북한에서는 이 DVD를 R이라고 표현하거든요. R. 그래서 이 남조선 R, 뭐 아랫동네 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R을 대량으로 밀수를 합니다. 당연히 중국에서 들어오겠죠. 북중 국경 지역을 통해서 대량으로 밀수가 돼서 이것이 이제 유통이 되는데 돌려보기, 모여보기, 바꿔보기라는 말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돌려보기라는 것은
하나의 CD가 이제 들어오면 서로 그것을 돌려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장의 CD가 A라는 사람도 받다가 또 그것을 또 B라는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그것을 또 C라는 사람에게 주기도 하는데 그 한 장의 CD가 R이 들어가면 그것을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돌려본다라는 의미이고요. 모여보기라는 거는 결국은 CDR을 보려면 그걸 볼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뭐 전기가 북한이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 장비들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장비가 있는 집에 모여서 함께 친구들끼리 뭐 본다거나 또 지인들끼리 본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모여보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기억이 있거든요. 80년대 한국에 가장 유행했던 게 바로 그 홍콩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세대의 그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이건 뭐 나 때는 말이야 이건 절대 아니고요. 네, 요즘 뭐 그렇게 얘기하면 꼰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의 그 20대 때 또 10대 때에는 홍콩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윤발, 뭐 장국영 뭐 이런 그 배우들이 시대의 또 스타였는데 바로 그 비디오 영화를 보려면 비디오 테이프로 나왔었거든요. CD, DVD로 나오기 전에 그 DVD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집에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그 집에 다 모여서 함께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지금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모여보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뭐 바꿔보기는 말 그대로 CDR을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꿔보는 거죠.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CD와 또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CD가 서로 다르면 A, B가 서로 그 CD를 바꿔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간부들이 이 압수된 물품을 돌려보기 하는 겁니다. 아마 그 간부들이 제일 많이 또는 제일 먼저 남한의 영상물을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당연히 북한에서는 그 남한의 영상물을 보는 게 단속의 대상입니다. 저희가 뒤에서 어떻게 또 단속되는지 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그 단속을 하면 물건을 압수하게 되는 거죠. 그 압수된 물건들을 또 보기도 하고 또 그 물건을 그냥 보고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물건들을 자신의 지인과 함께 시장에 다시 유통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대여업도 성행을 합니다. 이 대여업이 성행하는 이유는 단속이 되었을 때 그 CD가 자기 거냐 또는 그것을 빌렸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유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 강도가 세겠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CD를 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군인이 외출 외박 시에 시청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그 서울대학교에 그 논문을 제출해서 그 수록된 논문 안에 북한 군인들의 남한 영상물 시청 실태에 대한 그 논문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북한의 내부적으로 그 공개된 자료들을 입수해서 제가 분석을 했는데 북한 군인들 뭐 그 계급에 상관없이 남한의 영상물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그 문서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한의 그 영상물을 막는다는 것이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도 있는데 그만큼 남한의 영상물들이 북한 전역에 걸쳐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남한 영상물 시청 실태를 우리가 지역 간 유통과 대인 간 유통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장비들입니다. 이 장비들은 제가 직접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대면 강의를 했다면 제가 이걸 가지고 가서 직접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왼쪽에 있는 거 이 기기가 바로 노트텔이라는 장비입니다. 이 뚜껑을 열면 이 뚜껑 안에 바로 DVD를 넣을 수가 있죠. 근데 이 DVD에는 바로 북한 DVD를 넣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남한의 영상물은 옆면에 있는 USB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선예술영화라는 이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북한 DVD를 제가 직접 지금 이 노트텔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재생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재생을 시키면 실제로 북한 영상물이 나오는데 재생을 시키지 않고 남한의 USB를 통해서 남한의 드라마를 보는데 단속이 나왔을 때 뚜껑을 열면 거기에는 북한 DVD가 들어있으니까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USB는 빼서 숨기면 되니까요. 바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런 장비들 이게 MP4 또 지금은 MP5까지 나왔고 요거는 북한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입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 타치폰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터치폰을 타치폰이라고 하는데 그 타치폰을 갖고 또 남한의 영상물들을 보는 용도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EVD 실제로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를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건데요.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EVD 플레이어가 가격이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이 DVD 플레이어가 가격이 한국 돈으로 치면요. 네, 한국 돈으로 치면 약 2, 3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질도 영화 한 편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한번 충전하면 영화 한 편 돌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굉장히 이 성능이 또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보통 뭐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이거는 그 노트텔 타고 한류 드라마 확산이라는 그 뉴스 보도인데 제가 직접 입수했던 그 장비들을 이렇게 그 뉴스에서 보도했던 북한에선 중국 영상 장비인 일명 노트텔로 우리 드라마 보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사의 품격 같은 드라마 보면서 한국식 말투를 따라하는 걸로 뭐 알려졌습니다. 그냥 안정식 화면만 기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최근 북한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EVD 플레이어, 일명 노트텔입니다. CD와 DVD는 물론 USB를 이용한 영상 재생이 가능합니다. DVD와 USB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아마 생길 겁니다. 전기가 없는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그 남한 영상물을 볼까라고 사람들이 궁금해 아마 하실 겁니다. 자, 북한의 전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 또 두세 번째, 네 번째 방법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전기가 들어올 때입니다. 북한도 뭐 전기 사정이 열악하긴 하지만 뭐 완전히 안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이 변압기라는 것을 일단은 사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아주 그 적은 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변압기는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변압기를 통해서 일정하게 그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자동차 배터리나 탱크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자동차 배터리라는 거는 그 보통 우리가 그 자동차 배터리를 16V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제가 뒤에서 사진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 발전 발동기를 돌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가 발전 발동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자가 발전 발동기를 집에 놓고 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전봇대라고 표현하는데 이 전봇대를 자기 집에 직접 연결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행한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하위 계층과 경제적 상위 계층이 서로 전기를 구하는 방식이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그 전봇대가 공장에 들어가는 그 전기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그 뇌물을 주고 전봇대의 선을 연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게 바로 그 발전 발동기입니다. 여기 10시간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태양능 발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가 발전 발동기는 결국은 여기 지금 광고에는 태양능 발전기라고 되어 있지만 태양열을 쓰거나 또는 기름을 넣어야만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제품들이 주로 이제 북한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 북한 전체 주민들이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이걸 살 수 있는 계층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 계층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전봇대죠. 이건 제가 직접 북중 국경에서 찍은 사진인데, 자, 여기에 그 북한 군인이 지금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죠. 네,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 전봇대가 세워져 있고 전기가 흐릅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공장이나 뭐 군대 막사로 들어갈 전기들을 뇌물을 주고 또 자기 집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거는 그 북한의 신의주를 제가 찍은 겁니다. 그런데 망원 렌즈를 찍었기 때문에 뭐 압록강을 건너서 굉장히 멀리 있는 지역이지만 또 굉장히 가깝게 촬영할 수가 있었는데, 이 건물 위에 보면 다 태양열 지별판들이 지금 놓여 있죠. 다 집 놓여져 있고, 이거는 심지어 베란다에도 태양열 지별판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이제 변화되고 있는 북한의 상황들인데, 이건 도시죠. 그러면 그 도시만 이렇게 또 태양열 지별판을 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시골 마을로 가보면 이게 집 위에 지금 이렇게 굴뚝이 다 나 있고, 요 동그란 건 안테나입니다. 그만큼 그 뭔가 이 텔레비전을 이제 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여기 전봇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런데 태양열 지별판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사진을 바로 그 여성인데 북한의 집을 제가 촬영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태양열 지별판입니다. 아까 도심에서 볼 때는 굉장히 뭐
이렇게 발전된 그런 아주 규모가 크고 또 성능도 좋을 것 같은 그런 태양열 발전기를 사용하지만 시골 나가 보면 겨우 판 위에 이렇게 하나만 놓여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지금 어떤 형태이냐면 자 거의 다 쓰러져가는 이게 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정도 하는 그런 집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시골 마을이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그 신의주와 동일한 크기의 어떤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양강도 해산이라는 도시입니다. 해산은 북중 간의 교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이고 양강도라는 그 하나의 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당연히 아파트와 같은 그런 곳도 있겠고 이렇게 또 그 단층집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태양열 지열판이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판 위에 지금 올려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집입니다. 제가 이 북중 국경을 뭐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두 번 뭐 많게는 그 한 달에 두세 번도 간 적이 있고 거의 1년에 3분의 1을 이 북중 국경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 똑같은 지역을 촬영할 수가 있었는데 자, 같은 집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아까 놓여 있었던 태양열 지열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여기에는 분명히 지금 태양열 지열판이 있죠.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면 빈 그 거치대만 세워져 있습니다. 태양열 지열판은 지금 없는 거죠. 왜 그럴까? 이게 바로 그 북한의 그 상황들을 또 잘 보여주는 거 있는 건데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지금은 이제 그 거의 저녁쯤이 다 될 쯤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쯤이 되면 밤에 이 태양열 지열판을 누가 훔쳐갈까봐 이거를 집 안에다 들여놓는 거죠. 그리고 낮에 햇볕이 이제 뜰 때만 태양열 지열판을 올려놓는 겁니다. 자, 이 모습에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역시도 그 북중 국경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게 북한의 모습이다라고 결코 단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사진을 가지고 이 모습이죠. 태양열 지열판이 있었던 이 모습을 가지고 야 저렇게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에도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이 다 태양열 지열판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또 이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닌 거죠. 태양열 지열판이 없으니까요. 단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그래서 같은 사진 한 장, 같은 모습을 찍더라도 전혀 다른 모습들,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결코 북한의 모습이 이거다 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북한을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북한을 그 본인들이 보고 싶은 방향대로만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꾸 북한을 보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평양통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껍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양통신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중국의 북한의 신의주와 중국의 단동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압록강만 하나 건너면 바로 중국과 북한이 서로 교역을 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인데 그 세관 앞에 놓여져 있는 상점을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평양통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죠. 껍데기라는 걸 팝니다. 껍데기. 이 껍데기는 과연 뭘까요? 껍데기. 충전기, 배터리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껍데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핸드폰 케이스를 이야기할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북한에서 그 남한의 핸드폰, 뭐 예를 들면은 삼성폰이나 또 아이폰 이런 것을 사용하는 건 당연히 금지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핸드폰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국 핸드폰이나 삼성 핸드폰에다가 겉면을 떼어내고 북한 핸드폰 껍데기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북한 전화기입니다. 여기 보면 조선 손전화라고 되어 있죠. 손전화가 핸드폰인데 겉면에는 조선 손전화이지만 그 안에 실제 전화기는 뭐 삼성 핸드폰이거나 아이폰이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껍데기를 직접 판매하고 있는 거고. 자, 이거는 북한의 핸드폰입니다. 제가 직접 그 북중 국경에서 이제 그 입수를 한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뭐 충전도 안 되고 막 그런데 그 유경이라는 이 핸드폰인데 스마트폰입니다. 북한에서 타치폰. 여기 보면 통화 기록, 또 파일 관리, 뭐 촬영기가 이제 동영상을 찍는 거고, 또 사진기는 그 사진을 찍는 건데 재밌는 건 통보문이라고 되어 있죠. 통보문. 이게 바로
그 우려치면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게 북한의 그 핸드폰인데 이런 껍데기를 씌워서 이제 전화기를 또 유통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화기가 굳이 뭐 작동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화기를 나만의 영상물을 보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어서 나만의 영상물을 보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이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보고 있다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그림으로 저희가 이제 일러스트로 그린 건데 지금 집 안에 한 집입니다. 그런데 방을 따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아버지는 다른 방에서 위대한 김정은 동지라는 뉴스를 보고 있고, 또 다른 방에서는 엄마와 아이들이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KBS 19순정을 봤다라는 걸 지금 증언을 한 거를 일러스트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감시를 피해서 한 집안에서도 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또 엄마하고 그 아이들은 나만의 드라마를 봤다라는 거고, 창문에 이렇게 모포를 지금 씌워놨죠. 그것은 바깥으로 빛이 새어 나갈까봐. 밤에 북한에서는 일정 시간이 되면 그 불을 다 꺼야 되는데 빛이 새어 나갈까봐 지금 이렇게 모포로 여기 지금 가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그 유통되고 있는 그 유통 경로를 저희가 증언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자, 밀수꾼이 있었죠. 이 밀수꾼이 여기가 바로 북중 국경입니다. 그런데 중국 대방은 도매상을 의미하고 카바꾼이라는 거는 그 국경 경비대를 얘기를 합니다. 이 카바꾼이 없으면 밀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경 경비대가 엄격히 그 국경을 지키고 있는데 뇌물을 주고 이제 포섭을 한 거죠. 이렇게 뇌물을 주고 포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대방이 국경 경비대에게 넘겨주면 이 국경 경비대가 밀수꾼에게 그 물건을 넘겨주죠. 이걸 이제 앞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북중 국경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사람들이 전문 자기들 용어로 앞선이라고 표현을 했고, 뒷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밀수꾼이 그 저기대를 지납니다. 저기대라는 거는 그 군인들이 아니고 자치대의 성격인데 역시 또 이 경비를 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주고 또 여기를 지나고 또 순찰대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경찰서인 거죠. 그래서 그 밀수꾼의 집까지 이렇게 CD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데 이 보위부 간부의 아내가 이거를 그 밀수꾼에게 사실 부탁을 한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구입을 지시를 했죠. 이 밀수꾼은 자기가 혼자 이 밀수를 해서는 절대 북한 내부에서 유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북한 내부로 그 유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밀수가 된 거를 밀수꾼이 그 북한 보위부 간부의 아내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보위부 간부의 아내는 다른 지역에 있는 간부의 아내나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친척들에게 판매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다른 지역으로 남한 영상물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에 북한 주민들이 뭐 그 이동의 자유도 없고 제한을 받는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그 남한 영상물을 판매하고 전달할 수 있는가, 그 궁금증을 바로 여기에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위부, 우려 치면은 뭐 국정원 정도 되는 그런 그 기관인데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간부의 아내가 바로 그 다른 지역의 간부이거나 또는 다른 지역의 친척들에게 판매를 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 판매를 하면 그게 또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역에 가서 판매를 했다라고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방식으로 또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보고 들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이게 바로 시청 및 청취 목록입니다. 드라마, 영화, 가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고, 뭐 한국에서 유행했던 거 또는 한국에서 재미있었던 거는 반드시 또 중국으로 확산이 되는데, 그 중국에서 재미있었던 거는 그 북한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990년대 그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뭐 아이리스, 꽃보다 남자, 카인과 아벨 뭐 이런 드라마들, 특히나 그 천국의 계단, 북한에서 아마 가장 재밌었던 드라마를 꼽으러 간다면 이 천국의 계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겨울연가, 가을동화, 대장금 뭐 이런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류를 주도했던 드라마들인데, 이 드라마들이 오히려 북한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또 그 중국에서 한류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유행한 이 컨텐츠들은 반드시 또 북한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그 시대를 이 대표했던 예를 들면 1세대 아이돌 뭐 핑클, 그 H.O.T 이런 그 가수들이 있는데 뭐 당연히 그 시대를 대표했던 가수들이 또 당연히 인기가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그 BTS나 또 이전에 뭐 또 굉장히 북한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BTS까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라고 그 증언들을 하고 있고, 자 이거는 그 남한 노래의 목록을 지금 적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노래 있습니까? 뭐 한두 곡 정도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게 그 요새 인기 있는 트로트부터 발라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노래들이 다 있는데 이 노래의 목록들은 바로 탈북민들에게 북한에 있을 때 불렀던 남한의 노래를 써보라 그랬더니 이런 목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 노래들 뭐 한두 곡 정도는 다 부를 줄 알아야 또 세련된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남한 노래를 굉장히 또 즐겨 불렀다라고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여러분들은 잘 그 기억이 안 나실지만 그 바위섬이라는 노래, 또 바람 이런 노래들 굉장히 인기 있었다라고 증언들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혹시 여러분들 그 혼자가 아닌 나라는 노래 아십니까? 세훈이 불렀던 노래. 네, 이 혼자가 아닌 나를 증언했던 탈북민의 그 기억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 노래가 이미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혼자가 아니야 뭐 이런 노래인데, 네, 이 노래를 북한에 있을 때 굉장히 그 많이 불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고 또 그 남한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을 달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다라고 해서 제가 이 노래를 다시 들어봤을 때 정말 그 북한에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남한을 동경하고 그 이 노래를 들렸을 때 그 감정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부르던 감정과는 전혀 다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됐죠. 자, 그러면 남한 영상물 확산에 따른 북한 당국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북한 당국이 대응을 하겠죠. 이 형법 194조에 보면 대표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과 전자담배체 같은 것을 유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으로부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녹화물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죠. 북한에서는 엄격히 이렇게 그 형법에 남한 영상물, 이게 이제 남한 영상물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그 유포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그 단련형이나 교화형에 처한다고 분명히 또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가택수색을 한다고 그럽니다. 북한에서는 숙박검열이라는 게 있고 또 도당검열, 뭐 보위부검열 이런 게 있는데 이 가택수색을 해서 뭐 명부와 맞지 않으면 또 그 단속을 하기도 하는데, 가택수색이 나와서 남한 영상물을 보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단속을 하는데, 간부집은 오히려 검열이 없어서 마음대로 시청할 수 있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뭐 그 등잔 밑이 어둡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부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뭐 간부집은 이렇게 숙박검열, 도당검열을 또 피해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마음대로 또 시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사 그룹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사라는 말은 바로 비사회주의 행위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그룹바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그룹을 얘기를 하는데, 이 비사 그룹바를 조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검찰, 경찰, 또 공무원 뭐 이렇게 합동 단속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북한에서 당기관, 보위부, 인민보안성, 뭐 행정 근로단체 일꾼 등으로 구성이 되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개인으로 단속이 나왔을 때는 뇌물을 주고 풀려날 수 있는 구조가 있지만, 이렇게 비사그룹바 여러 명이 합동으로 단속이 나왔을 때 걸리면 그거는 단속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위장 단속도 했다고 그래요. 구매자로 속여서 그 함정 단속을 했다라는 건데, 뭐 좋은 걸 사겠다라고 접근한 뒤에 또 단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중한 처벌과 또 뇌물을 통한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북한에서 이렇게 그 단속이 되면 다 아오지 탄광에 뭐 이렇게 보내거나 또는 그 뭐 처벌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뇌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모를 통해서 단속을 무마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양이 담배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 탈북을 한 좀 오래 전에 탈북을 하신 분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 네모의 품목인데 담배에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고양이 담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담배를 주고 풀려날 수가 있었거나 또는 기름을 주고 단속을 피해갔다고 그래요. 자, 이것도 역시 일러스트를 저희가 그림으로 한 건데 천국의 계단을 지금 친구들끼리 모여서 보고 있는데 단속이 됐어요. 그런데 단속원이 지금 한 명이죠. 이 한 명이 단속이 나왔을 때는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그 뇌물을 받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번만은 넘어가 주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름을 주고 단속을 피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그 쓴 책 중에 북한 담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는 그 프로파간다와 브랜드의 변주곡인데 한국에서 생산되는 담배가 대부분 몇 종류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편의점에 가보면 편의점 뒤에 계산대 위에 이렇게 그 한국 담배가 놓여져 있는데 외국산 담배를 빼면 대략 한 50종류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한국산 담배가. 그러면 북한 담배는 한국산 담배보다 종류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고요? 적다고요? 자, 북한 담배 종류가 제가 가지고 있는 담배 종류가 약 200종류가 됩니다. 대부분 제가 그 뭐 몇 가지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 담배를 보면 모양이 다르죠. 일단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 제가 이거는 이제 비슷한 색깔을 지금 모아놔서 그런데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또 이 색상이라든지 심지어는 그 서체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종류가 대동강, 뭐 진흥, 고향, 강명, 용악산, 또 매양, 건설, 강선 이름이 다 다르죠. 자, 이렇게 이름이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그 부제목으로 프로파간다와 브랜드의 변주곡이라고 했는데 브랜드는 다 다르죠. 지금 브랜드라는 것은 그 이름도 뭐 이 상표명도 그렇지만 브랜드 안에는 디자인이나 색상 이런 걸 다 포함하거든요. 다 다르죠. 담배가. 그런데 이 담배가 자본주의처럼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물론 브랜드를 지을 수도 있지만 북한에서 브랜드라는 거는 반드시 그 안에 사상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프로파간다와 브랜드의 변주곡이다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네, 이 북한 담배 200종류의 브랜드를 일일이 살펴보면 북한 사회를 또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북한 담배라는 책을 제가 집필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이 담배의 브랜드 예를 들면 그 건설이라는 담배가 있잖아요. 이 담배는 그 김정은이 피우는 담배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 건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라고 관심을 갖고 네, 그 살펴보면 바로 이 책 안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궁금증을 갖고 이 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은 담배들 최근에는 그 고양이 담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고향, 묘향, 광명 이런 담배들이 뇌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는 네, 북한 담배 종류라고 그럽니다. 자, 이건 제가 북한의 시장을 촬영을 한 겁니다. 사진이 좀 흐리게 보이지만 그래도 여기가 다 판독이 되죠. 자, 제가 거의 한 2km 정도가 넘는 그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를 초망원 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시장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었는데요. 뭐 택시도 있고 제가 이게 북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전혀 그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사진이 북한이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단적인 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동차 번호판이죠. 여기에 량강이라고 되어 있죠. 량강. 량강. 이게 아니면 뭐 북한이라고 할 수 있는 단서는 사실 없죠. 양강은 그 북한의 양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북한 양강의 번호판을 단 택시가 지금 시장 안에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인데 중요한 건 이 리어카입니다. 리어카에 지금 보이는 이게 북한 담배입니다.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는 200종류를 여기 이렇게 맞춰보면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리어카 이게 이제 매대죠. 매대 뒤에 숨어서 이렇게 또 북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장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그 러시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노동자들의 사례를 제가 조사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갔죠. 그런데 또 남조선 풍을 이 접촉하고 있는 실태를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제가 러시아에서 찍은 북한 노동자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배지를 달고 있죠, 가슴에. 이게 그 초상휘장이라는 건데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이 들어간 배지입니다. 이런 배지를 달고 다니는 북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두 종류겠죠.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이거나 탈북자는 절대 아닙니다. 노동자이거나 아니면 뭐 간부 정도로 되는 사람들이겠죠. 자, 이건 제가 그 북한 노동자와 함께 식사를 한 장면들을 이렇게 촬영을 한 건데요. 네. 자, 버스 옆자리에 앉은 북한 노동자죠. 이 사람이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북한 노동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연히 배지를 달고 있었고 또 이게 그 한글로 된 핸드폰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그 메뉴 자체를 한글로 지금 바꾼 거죠. 그런데 이 버스는 일반 대중버스예요. 제가 그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일반 대중버스를 타고 탑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북한 노동자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타고 가다가 건설장이 보이면 거기서 내립니다. 내려서 거기에 그 주변을 살펴보다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거나 또는 뭐 말소리가 들리죠. 조선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그 잠복하고 있거나 또는 뭐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오면 또 그 사람들을 미행하고 따라가서 또 말을 걸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노동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자, 여기는 그 시장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북한 시장, 중국 시장인데 북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죠. 자, 이 사람이 북한 노동자입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전기 밥솥이죠. 이 밥솥을 여러 개를 지금 사서 사람들이 이제 사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시장은 북한 노동자들이 자주 찾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계속 여기에서 이제 머물면서 사람들을 지켜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사간 밥솥을 그 산 상점을 제가 가봤더니 이렇게 써놨습니다. 액정 타치식 다기능 밥가마라고 되어 있죠. 밥가마 우리의 밥솥을 얘기하는 북한식 표현이고 24가지 기능 최신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점은 당연히 러시아에 있는 상점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조선말로 이렇게 써놨죠. 그것은 그만큼 여기에 북한 노동자들이 그 많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밥솥을 직접 사봤습니다.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밥을 지어봤더니 밥맛이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가격 얼마 할 거예요? 밥솥의 가격. 이 밥솥 가격 대략 한 3만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 집에서 대부분 쓰고 있는 밥솥이 뭐 쿠로 시작되는 그런 밥솥들인데 대부분 한 2-30만원 정도 되죠. 10배가 넘습니다. 가격들이. 그러니까 2-3만원짜리 밥솥과 2-30만원짜리 밥솥이 뭐 밥맛이 같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이렇게 그 사간 밥솥이 좋은 건 아닙니다. 결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또 사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가 사용했던 스마트폰입니다. 자, 여기에 복제된 DVD가 있죠. 이게 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들입니다. 이게 그 아까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아까 만났던 그 노동자와 북한 노동자와 제가 이렇게 그 약속을 하면서 그 했던 사진인데, 손만 찍을 수밖에 없죠. 얼굴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그 할 수 있었던 인사는 통일되면 다시 만납시다 였습니다.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사실 없었죠. 지금도 이제 그 만났던 기억만 있고 뭐 살아있는지 또 죽었는지도 사실 확인할 수도 없는데, 자, 그래서 제가 그 러시아를 다녀와서 이 러시아에서 분단을 만났습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충성의 외화불이라 불리는 북한 노동자들이라는 책 제목인데, 실상은 그 러시아에서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썼던 그 책인데, 그 가운데에 이렇게 북한 노동자들이 또 남한의 영상물을 보고 있는 내용들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를 살펴봤고 중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국 역시도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또 어떻게 남한의 그 영상물을 접촉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자, 이게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복제된 CD들입니다. 이렇게 그 복제된 CD들을 팔고 있는데, 이 CD 한 장이 얼마 정도 할까요? 이 CD 한 장만 있으면 그 미니 시리즈 전편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15편, 20편 되는 거를 CD 한 장으로 다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풀하우스, 이것도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하나였고, 뭐 형수님은 19,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CD 한 장이 우리 돈으로 약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1,000원, 2,000원만 주면 드라마 미니 시리즈 전편을 다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게 바로 그 12V 배터리입니다. 아까 제가 북한 주민들이 전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동차 배터리라고 그랬는데, 이 12V 배터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주로 보죠. 그래서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나 집에서 이걸 뭐 여러 개 썼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바로 그 11V 배터리입니다. 중국산이죠.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상물을 어떻게 시청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에 나와 있는 사람, 북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이 남한의 영상물들을 보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북한으로 들어간 이 남한의 영상물들이 앞으로 북한 사회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겠죠. 자, 먼저 남한 따라하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사회 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국 조선족이 한국에서 미용 기술을 습득해서 다시 중국에 갔죠. 그런데 사례 39는 이 탈북민인데 이 탈북민이 중국에 넘어온 겁니다. 넘어와서 이 조선족을 만나서 중국에서 미용 기술을 습득을 했죠. 그리고 다시 북한에서 들어가서 이 미용실을 운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미용실을 운영했다라기보다는 이게 당연히 이제 몰래 운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증언들을 들어보면 뭐 남한의 영상물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스타일대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스타일대로 해준 적도 있고 또 잡지의 그 사진들을 보면서 남한의 스타일대로 시술을 해줬다라는 증언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노래는 여러분들 한국의 대중가요는 사실 뭐 빼면 노래 안 될까요? 바로 사랑 빼면 노래 안 되겠죠. 그런데 북한 가요는 이렇게 사상만 또 담고 있다고 해서 남한 노래를 굉장히 또 즐겨 불렀던 걸 볼 수가 있고, 자, 여러분들 혹시 모란봉악단 이렇게 생겼는데 뭐 북한의 김정은 시대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이 모란봉악단을 또 연구하고 책을 집필하기도 했었는데 모란봉악단이 불렀던 노래 중에 불타는 소원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모란봉악단의 신곡 데뷔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노래가 이 한밤도 먼 길 가실 원수님 생각하면 우리 마음 자욱자욱 간절히 따라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이 북한의 노래는 사상을 빼면 노래가 안 됩니다. 남한 노래는 사랑을 빼면 노래가 안 되지만 북한 노래는 사상을 빼면 노래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사상을 담고 있는데 모란봉악단은 형식은 남한의 걸그룹과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공연 영상을 보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또 공연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남한의 걸그룹과 거의 뭐 흡사할 정도지만 노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상을 담고 있는 노래들은. 네, 그래서 제가 김정은의 음악 정치라는 책 부제로는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하다라는 책을 또 썼는데 이 책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한류를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북한의 음악에 또 관심을 두게 됐고 또 북한의 음악 공연단이 이 남한의 공연과 굉장히 흡사하게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또 보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또 집필하게 되었고 또 북한의 러시아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이 남한의 영상물을 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또 러시아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의 책을 실태를 또 정리한 책을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북한에서는 음악 정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음악은 반드시 사상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건데 북한 주민들이 북한 노래보다는 오히려 남한 노래를 더 선호하게 되는 현상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남한 영상물 시청과 북한 체제 변화를 한번 쭉 살펴보면 계층별의 한계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람들이 남한의 영상물이 앞으로 북한에 들어가면 뭐 북한 사회를 하나의 혁명과 같은 그런 변화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뭐 CD 한 장이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조금씩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뭐 어느 순간 당장 그게 북한의 혁명을 하거나 뭐 그렇게까지 이어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계층별 한계가 있죠. 남한 영상물이 부러움과 재미에만 머물고 어떤 적극적인 일탈 하위 문화로 전개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의 제한도 있습니다. 탈북 후에 남한에 가겠다는 생각은 내륙 지역은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남한의 영상물을 보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또 깨었다라고 표현을 해서 뭐 탈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안쪽 지역, 내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남한 영상물을 보는 것도 어렵고 또 봤다고 해서 뭐 바로 그게 탈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접경 지역까지 나와야 되니까요. 그런 어떤 지역적인 제한도 있고 또 의식 구조의 한계도 있습니다. 남한에 대한 동경과 북한에 대한 체제 불만이 있긴 하지만 그게 체제 변혁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게 공포 정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뭐 3대가 멸족될 수 있고 심지어는 총살까지 시킨다라는 걸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게 두려움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대중 참여에 그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북한 사회에 그 시민 사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시민 사회가 형성될 수 없는, 또는 그 남한의 영상물들이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한계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상을 우리가 또 보내면 좋을까, 또 선호할까, 뭐 정적인 이슈와 관련된 게 있겠죠. 시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남한의 북침에 대한 그 생각인데, 북한에서는 당연히 남한이 북침했다고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북한이 그 남침을 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남한이 북침했다라고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게 허위라는 사실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남한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좀 그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교육을 시키죠. 미제식민주의고 남조선 게레도당이다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바로 그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에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다라고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이 드라마 컨텐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결코 북한 주민들에게는 당연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면 돈을 준다든지, 뭐 발전된 생활상, 또 교육이나 의료 수준, 이런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그 출근하려고 이렇게 문을 열면 뭐 그 길거리에 아주 높은 빌딩과 또 그 러시아어의 길 차들이 많이 막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남한의 발전된 그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 남조선에는 거지 노숙자 많다, 늘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는데,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듣고 볼 수 있는 귀와 눈을 열기 위해서는 우선 먹을 수 있는 입을 열어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대북 지원 공전의 모색인 거죠. 우리는 자꾸 어느 한쪽만 강조를 합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북 지원만 하자라는 쪽도 있고, 또 북한의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 주장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갈 수 있는 대북 지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북한의 알 권리를 위한 그런 지원도 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북한 내 한류화 체제 변화 전망 이제 곧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북한 주민들이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고 한류가 확산이 되면 북한 당국 선전에 대해서 거짓을 인지하게 되겠죠. 또 남한의 풍요로움과 자유에 대해서 동경하게 됩니다. 그럼 모방의 욕구가 생기겠죠. 그러면 일탈 행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입지 말라는 옷을 입고 나간다거나, 또 그 남한 말투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런 말투를 또 사용한다든지, 더 크게는 탈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일탈 행위의 증가인 거고, 저항 문화가 생깁니다.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 행위라고 해서 몸에 쫙 달라붙는 옷, 그 뭐 우리 스키니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옷을 입고 나가면 그 자리에서 가위를 찢어버린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날 또 입고 나가는 거죠. 그게 저항 문화입니다. 제가 아주 그 감동 깊게 본 그 한국 영화 중에 고고7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70년대에 그 저항했던, 아마 이 저항 문화의 전형적인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 저는 그 영화의 모습들이 지금의 북한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그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정권에 대한 불만이 확산이 되고, 또 상품이 유통이 되는 거죠. 시장이 확대가 되고요. 또 부정부패로 인해서 경기가 허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고 새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형광등 불밝히기다,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그러나 이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스위치만 누른다고 해서 결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로 벽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전선의 전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에서 한류 현상은 바로 이 벽면에 숨겨져 있는 그 전선의 전기와 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주로 비유를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 북녘의 그 주민들이 어떻게 남한의 영상물을 접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문화적인 분단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남한의 영상물을 시청하고 학대하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지역 간 유통과 대인 간 유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봤고요. 그리고 북한 당국이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또 그 단속을 어떻게 피해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 담배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로 또 다녀왔죠.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의 영상물을 어떻게 시청하고 있는지 살펴봤고, 또 중국에 나와 있는
그 북한 사사 방문자들이 어떻게 남한의 영상물을 중국에서 접촉하고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또 우리가 그 이러한 북한에서의 한류가 북한 사회 변화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음악 정치를 통해서 또 남한의 따라하기, 말투나 또 외형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이 이 남한의 영상물을 보고 어떤 의식 변화를 겪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가 그 흔히 보고 있는 이 지금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 광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는 시각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 매스미디어의 관점에서 보면 정보를 전달하는 자와 그걸 수용하는 자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이 제시했던 정보가 있죠. 남한이 거지 노숙자 많고 못 사는 나라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보의 어떤 혼란과 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사회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미시적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관점까지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을 우리가 단순히 흥미거리로 볼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의식 변화가 개인의 미시적인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행동은 또 앞으로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바라봤던 그런 틀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 통일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의 이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